합리적이라면 이번 전쟁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구 9천만의 이란이 지상군도 없이 그냥 항복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도 다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합리적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미 자, 그러면 2, 3주간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격 대상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발전소. 이제 발전소를 때리면 민간 시설이에요. 네. 전쟁 범죄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석유 가격을 더 자극할 거예요. 그다음에 석유 시설 때리면 석유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공격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기는 할 이제 것 같은데. 이건 현재까지는 압박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책임을 안 지는 무책임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발전소를 할 수도 있고 하루 섬 타격할 수도 있고 제한적 지상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건 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다. 유가 200불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하르그섬이 불타고 호르무즈에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란의 발전소들이 네. 파괴되고 그러면은 세계 3위의 매장량을 가진 이란이 석유 생산 능력을 상실할 거고 네. 그럼 이게 세계 시장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세계 시장이 술렁거리겠죠, 말 그대로. 그럼요. 네. 그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상군의 경우에 저희가 앞에 나오긴 했지만 5만 명 정도가 워낙 뭐 예전에 비해서 적은 수입니다. 5만 명도요? 네. 지상군이 아니에요. 원래 바레인에 미국의 오함대 사령부가 있고 네. 센트콤 중부사령부 오함대 사령부가 있고 알 우데이드 아랍 최대의 미 공군기지부터 네. 시작해서 원래 있던 병력이에요. 원래 있던 해군, 병력. 공군, 네. 각종 유지, 지원 인력들이지 이게 추가로 파병된 지상군 병력이 아니라는 데 그 문제가 지상군은 있는 거예요. 이제 해병대와 이제 해병대 82 공수사단 11 네. 원정대, 31 원정대, 8.2 공수 해봤자 총 침투시킬 수 있는 병력이 일개 사단도 안 된다고. 네. 한반도 면적이 7.5배를 경기도 2배도 안 되는 면적에 95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럼 약간 그 고위험 시설이나 고위험 지역 같은 데를 기습적으로 그 정예 부대가 노릴 수 바로 그거죠. 그게 하르그섬, 호르무즈에 봉쇄 뚫는 것, 그 다음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네. 탈취. 근데 지금 이게 기습도 아니고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잘못하면 미 해병 그다음에 공수사단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네. 자,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했다고 치자고요. 해병과 공수 공정사단은 중화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 탱크 이런 게 없어요. 그다음 거점을 점령하고 본진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를 지키는 게 버텨야 목표지 되죠. 계속 주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전멸당하죠. 잘못하면 포위되죠. 고립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전 예측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면. 네.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이라면 이번 전쟁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훨씬 준비해야 되는 거고 초기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고. 지난해는 하메네이 정권이 있으니까 12일 만에 끝났잖아요. 네. 합의했잖아요.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공격할 때도 약속 대련으로 서로 체면 지키고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란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서야 해병 움직여요. 그 다음에 자랑한다고 올려는 이스파한의 탄약고는 한 달에 지난 다음에 때렸어요.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곳곳에서 부실한 전쟁 준비가 나와요. 인구 9천만의 이란이 지상군도 없이 그냥 항복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하르그섬 폭파,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제한된 작전을 할 가능성도 다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합리적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미 약간의 그 깔아놨잖아요. 2, 3주 동안 석기 시대로 만들 정도의 공격을 할 것이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볼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그 얘기는 말씀이시네요. 2, 3주 동안 더 목표물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상군이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한반도의 7배 반 면적을 제한적인 공중전만으로 어떻게 석기 시대로 보는 네.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란의 뭐 땅 면적 그리고 뭐 지형 이런 것들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이란도 버티기 한 요 전략이 좀 통했다.
라고 지금 시점에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란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을 세운 거죠. 지상군 이란이 투입도 성공한 없이. 게 그럼요. 아니라 그리고 이란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니까 마지막 카드를 쓴 거죠. 호르무즈 통제, 그다음에 주변 아랍 형제국들 공격이라는 카드를 쓴 거죠. 네, 그 카드는 이전에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안 쓴 것은 조금 인내를 한 전략이 왜냐하면 있었어요. 호르무즈 통제는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네, 이 후과, 이 호르무즈 통제를 이란이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란 형제국들 공격하는 것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아랍 국가들과 이제 영원히 척을 줄 거 아니에요. 네. 이 후유증이 이란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퇴로가 없잖아요. 지도부를 제거하고 트럼프 본인이 그랬잖아요. 지도부를 제거했는데 나머지 사람 대체할 사람도 죽인 것 같아. 이게 앞뒤 말이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 협상하러 나온 사람들은 안 죽일게.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네. 이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란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러 없이 항복하라.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맞춘 쥐는 고양이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예측하기 싫은 하면 안 된다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이란을 초토화하면 사실 이란도 우리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런 발전소 어디 뭐 담수 시설 이런 거 공격할 거야라고 리스트를 공개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게 또 중동 전역,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UAE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호르무즈의 입구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이 4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어줬어요. 바라키 원전이. 여기도 위협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부시르 원전을 공격했잖아요. 네. 만일 이 원전을 때리게 되면 이 방사능 노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중동 전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셈법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란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란도 이제 그 끝에 가면 담수화 시설, 석유 시설, 원전까지 지금 인질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은 빨리 정리하고 끝내고 나와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이란하고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을 더 넘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하고 협의가 어쨌든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에 올린 걸 보니까요. 이란의 새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일단 새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틀린 새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군지. 대통령은 페제시키안이고 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전부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이죠. 자, 이란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모주타바예요. 새로 뽑힌 사람은 하메네이 아들이죠.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지금 네. 휴전을 요청하겠습니까? 숨어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자, 우리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미국 국민들에게. 우린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종전 의사를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취하를. 그런데 사실 뭐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에 해당을 하고 사실 그 이란 내의 실권은 혁명수비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혁명수비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모주타바와 혁명수비대는 강경파입니다. 네. 그리고 하메네이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협상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실권도 없는데 이 강경파들이 총, 무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다 협상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쪽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그럼요.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뭐 새로운 이란의 어떻게 신정체제가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분화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말한 건 이란의 지도부와 의견을 완전히 역행할 수는 없다. 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대통령은 트럼프의 착각? 모주타바 이 페제시키안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네. 말한 걸. 네. 그런데 마치 새로운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갈리바프도 있고 네. 의회장도 이 사람들은 모두 이란 지도부의 의견에 반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만일에 그렇다면 제거되겠죠. 실각하겠죠. 어쨌든 그 메시지는 그러면 결국 중요한 뭐 포인트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그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란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제가 미국 얘기만 했지만 이란이 어떻게 버팁니까? 고립돼 있고
일방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제한적인 반격만 할 수 있고 지금 뭐 생존 경제라고 그러지만 인플레이션이 거의 100%고 지금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네.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버틸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언제 또 다시 이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전쟁 중이니까 지금 눌려 있는 거거든요. 이란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모주타바 입장, 혁명 수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신정 체제의 핵심을 제거했고 많은 지도부를 제거했고 일방적으로 지금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강경파들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페제시키안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온건파처럼 의사를 전달하면서 협상 의사를 얘기하는 것, 이러면 투트랙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2, 3주 안에 그런 식으로 갈 것인데 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또 때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그건 이제 시설을 극단적인 케이스고 네. 큰 흐름은 트럼프도 발을 빼려고 한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도장을 찍든 안 찍든 2, 3주 내에는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돌발 변수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러면 볼수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언급이 안 나와서 사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나올까요? 이미 나왔죠. 나는 이겼다. 아, 충분히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셀프 목표를 승리 다 만들었다. 선언이네요. 석계 시대도 보냈다. 이라는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다. 그리고 단 조건을 달겠죠. 그러나 이란이 다시 핵무장을 하면 시도하면 또 때릴 거다. 이러고 나오겠죠. 그걸 이란이 가장 그 싫어하는, 그러니까 거부하는 부분이잖아요.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이란은 전쟁이 방법이 일어날 없죠. 수 있다. 방법이 없죠.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데 안 때리면 좋은 거죠. 그 이란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제국주의 세력들을 격퇴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란도 어쨌든 종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양쪽의 셀프 승리를 선언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 세력, 미국과 시온주의 세력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했고 네. 이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장기전을 선언하겠죠. 네. 오늘 그 연설문에서는요, 사실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나토 탈퇴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토를 욕하는데 나토 헌장에는 집단적 자위권에는 나토의 회원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건 미국의 침공 전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침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돼 있지 침공한 전쟁에는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병한 어쩐다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자 나토한테 나 삐졌어 그랬잖아요. 나토가 삐져요. 왜냐? 나토가 삐져요. 지금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다음 이라크 침공이 있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미국 전쟁이에요. 미 본토가 공격받았잖아요. 이때 나토는 미국의 전쟁에 나토가 전체적으로 도와줬어요. 네. 이라크 침공 때 약 한 20만 명 병력 중에 영국군이 4만 5천이었어요. 자기 전쟁도 아닌데.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2,500명 전사했거든요. 영국군은 450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 전쟁에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침공을 받은 전쟁에는. 근데 이제 와서 뭐 자기들이 침공해놓고 안 도와준다? 아니죠. 나토는 도와줄 의무도 없고 그동안 나토는 미국의 중동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네, 충분히 도와줬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와서 뭐 후한무치하게 뭐 나토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토가 오히려 화가 나죠. 그러니까 다들 단호하잖아요. 폴란드 패트리어트 빼 싫어. 스페인 영공 통과 안 해줄 거야. 독일 메르츠 우리 참전 안 해.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우리 전쟁 아니야. 네. 아무도 참전 안 하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토를 탈퇴하면 나토는 뼈 아프겠죠. 네. 대신 나토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끝나는 거죠. 유럽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미국과 이별의 길을 가겠죠.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 법안으로 사실은 그게 통과 안 되게끔 그럼요. 법안을 그리고 만들어놨잖아요. 만일에 나토가 우리가 없으면 니네 못 지키지? 자, 프랑스도 핵국가고 영국도 핵국가예요. 네. 핵탄두를 늘릴 거예요. 3.5% 증액한 국방비 이제 자주 국방으로 갈 거예요, 나토가. 그럼 미국은 아주 고립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에 대한 압박은 네. 미국의 국익에 절대 부합하지 않고 명분도 근거도 있질 않아요. 오히려 나토에 대해서 고마워야 되는 거죠, 미국이. 그런데 거꾸로 뭐 나토 재검토한다, 탈퇴한다.
그 앞뒤가 맞는 말을 해요. 서운해서 하는 말이다 그냥. 염치가 없는 얘기죠. 네. 서운이 아니라 염치가 없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누가 침공 전쟁 하래요? 세계 경제에 누가 타격을 주래요? 단 한 나라도 지금 미국을 안 돕는 한 나라 있네요. 갑자기 우간다가 튀어나와서 네.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침공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침공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 이겼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의도는 그래요.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은 전쟁 못해요. 이스라엘 전쟁 잘하는 건 다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지금 전선을 너무 넓혔어요. 가자지구 하마스 지쳐있죠. 레바논 헤즈볼라 이번 기회에 5개 사단이 투입돼 있어요. 여기서 이란하고 공중전이에요. 이제 후티까지 참전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 뭐 네타냐후한테 약점이 잡혔든 뭐 관계없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면 이스라엘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안 도와주는데. 그런데 사실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굉장히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목표가 사실 다르게 있었잖아요. 잘못된 꿈이죠. 왜냐, 이란을 지도상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인구 9천만의 국가를 어떻게 없습니까? 인구 9천만의 국가를 갑자기 정권 바뀐다고 이 새 정권이 친이스라엘, 친미가 되겠습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네. 제가 보기엔 이란은 이번 전쟁으로 아마 다시 또 핵무장을 비밀리에 할 가능성이 있고 네. 미사일 능력도 복구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더한 완전히 정권이 교체가 돼서 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그러나 이 민주주의 길은 아주 길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다시 탈레반이 집권했어요. 리비아 완전히 쪼개져 있어요. 네. 시리아 HTS 집권 몰라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란 말 들어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네. 민주주의가 그렇게 쉬운가요? 인구 9천만의 이란이 어느 날 갑자기 정권 붕괴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친이스라엘 완전히 돌아갈까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갔지만 로드리게스 정권 그대로 있잖아요. 독재 정권. 뭐 부정선거 때문에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로드리게스가 부정선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이 지도부 그대로 있잖아요. 핵심 세력들 그대로 있어요 지금. 네. 석유 빨 때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뿐이거든요. 근데 네타냐후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벌집을 건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도 공격을 많이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소진됐죠.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도 온전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란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화근을 없애지 못한 거죠. 없앨 수가 없고. 네. 없고. 그러니까 아주 길고 지루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 전쟁은 끝나게 돼 있지만 네. 아주 길고 지루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앞서서 이란이 말씀하신 민주화되고 완전히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핵을 포기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란이 친이스라엘, 친미주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꾼 걸까요? 그러니까 잘못 설계한 거죠. 그러니까 첫날 하메네이를 제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잖아요. 모사드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란 정권 붕괴할 것 같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란 정권 붕괴한다, 망한다, 뭐 몇 조 달러 투자 날라간다. 그건 이스라엘의 희망사항이었다. 네. 그리고 이란의 민주화가 돼도 그건 이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처럼 4.19,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시민혁명 길게. 그러니까 이 거대한 비상겸이라는 사태를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란은요. 이제서야 시작인데 그 하메네이 정권 무너진다고 그래서 갑자기 민주화 정부가 들고 투명한 이게 이란 시민들이 흘려야 될 피와 땀인데 이걸 미국과 이스라엘이 딱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그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박사님. 사실 처음에 그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한 게 쿠바여서 지금 쿠바 상황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전기도 끊기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 다음으로 쿠바로 이제 포탄이 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또 하면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트럼프잖아요. 네.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하잖아요. 네, 사실 저번에 박사님이 이란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긴 하셨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네. 지금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황에서는 쿠바를 치면 안 돼요. 전쟁을 또 미국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생각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이란에서 실수한 거 쿠바로 만회해야지. 쿠바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건드리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합리적이라면 이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고 훨씬 더 깔끔하게 했어야 됩니다. 준비를 거쳐서.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빠져나오려고 지금 모든 명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잘했다고 그럴 거. 미국인 60% 이상이 지금 반대해요. 전쟁이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했잖아요. 쿠바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은 쿠바야? 뭐 그 발언 없던 걸 해주세요? 이 양반은 그 발언들이 다 뼈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마코 루비오, 쿠바 난민, 이 사람이 또 쿠바의 초강경파예요. 그럼 베네수엘라는 성공했잖아? 아 맞아. 이란은 너무 멀어. 우리 앞마당인 카리브해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단순하다. 네, 쿠바는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뒤집어야지. 점수도 따야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트럼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은 안 할 거다. 네. 근데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네. 또 트럼프 행보 우리하고 다르니까 쿠바도 사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바도 물음표인데요. 만약에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이란에서 지상전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좀 가정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되는 건 전면전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하르그섬 이란 석유 터미널 90% 네. 도서니까.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도서들 7개 섬소리. 네. 그다음에 동부서부 3개, 4개. 그다음에 호르무즈해협의 이란 쪽 사이드에 있는 해안 포대들 요 정도에 대한 제한적인 네. 요 작전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다. 이란이 점령은 하겠지만 장기 점령 안 되고 대규모 희생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대규모 희생이라 하면 미군이. 네, 희생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거죠. 있는 뭐 13명, 14명 이게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점령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계 경제도 타격을 지금 인질인 세계 경제에 네. 우리예요 지금. 엄청나게 뭐 크게 쓰레기 있겠네요. 봉투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판이잖아요. 지금. 네. 배달 그릇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인 건 최대한 협상을 하고 안 되면 본인 말대로 셀프 선언하고 나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그래야 일단 정상화되는 수순을 가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좀 씁쓸하기는 하네요, 박사님. 예. 그런데 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삐지니까요.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 선언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좀 어떤 보복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네. 감당하면 됩니다. 관세는 이제 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마음대로 관세 못 때려요. 다 301조나 뭐 122조 조사해야 됩니다. 그다음 주한미군 본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게 이거 통하질 않아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네. 원리 원칙이라고 하면 네, 그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지. 네. 뭐 잘 보인다고 그래서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잘 보이는 거랑 관세 때리는 거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방식인 거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대하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약해 보이면 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31일이었잖아요.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이게 모양새가 중국이 중재자로 나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중국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살짝 한 발 떨어져 있다가 나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연설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변수, 러시아 변수는 트럼프가 생각을 못한 거죠. 러시아는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웃고 있고 중국이 압박을 받는다? 중국 원유변 나가잖아요. 네. 그다음 파키스탄
원래 중국은 사우디하고 친했어요. 사우디하고 중국이 친했고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 관계를 개선시키니까 트럼프가 개입해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거 판을 깬 거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나쁠 게 없죠. 파키스탄 중재하는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또 사이가 좋거든요. 사우디하고도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 중국은 이 상황에서 크게 데미지 손해를 본 게 없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한국의 사드 나가, 패트리엇 나가, 오키나와 해병 원정대 나가 이쪽 안 보고 공백이 생겨요. 네. 대만 지금 관심 없잖아요. 중국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이 있었다면 여기까지는 봤어야죠.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중재안을 낸 거는 어떻게 보면 건재함을 보여준 존재감이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의 무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푸틴도 지금 중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아직까지는 큰 데미지를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월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미뤄져서 그때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그것도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미중이 충돌하다가 안 되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대두 안 사가니까 미국 농민들 그다음에 히토리 안 파니까 제조업 휴전한 것뿐이에요. 휴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휴전을 이어가는 네. 그 흐름이다. 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양이 빠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시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약간의 세계 패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변화할 가능성은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군사적 능력도 예전처럼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란하고 싸우는데도 허덕였잖아요. 네. 준비되지 않은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얻은 것보단 잃은 게 많을 거다. 네. 전 세계로부터. 동맹과의 관계,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무책임, 그렇다고 이란에 대한 문제 완전히 해결한 것도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어부지리 푸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처가 될 거다. 상처가 될 거다.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거다는 판단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중간 선거에서 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미국에서. 이미 중간 선거 시작됐죠. 네. 33%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 연설을 밤 9시에 한 게 약간 미 국민들을 위한 약간의 달래기 메시지였어요. 도움이 안 되죠. 네.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오늘 보여준 것이다. 뭐 여태까지도 그런 의도는 얘기를 그렇다. 네. 그러나 이제 네. 상황은 봐야죠. 네. 예. 박사님 예측이 맞기를 바라면서 변수가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